여기.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얘기, 폴리실리콘 이미터에 대한 얘기를, 마우스도, 네. 폴리실리콘 이미터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 구조, BJT 구조에 대해서도 저게 폴리실리콘 이미터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일단 좀 스킵하고요. 일단 제끼고 여기서부터 좀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이미터 밴드갭 내로 2미터 베이스 컬렉터로 구성된 BJT에서요. 이 2미터의 하나의 테크닉으로 아까 폴리실리콘 이미터를 쓰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그 이미터를 어떻게 좀 엔지니어링 작업을 해서 BJT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인데 그 두 번째 길이 이겁니다. 2미터에 쓰는 소재를 실리콘 뭐 당연히 다 실리콘 아닙니까? 네, 그러고 이때까지 강의를 했는데 얘를요 좀 바꿔볼 겁니다. 근데 앞서 우리 반도체 물리 수업 시간이나 반도체 기초 물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면 요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밴드갭 내로잉 현상. 실제 그냥 순수한 퓨어 실리콘에도요, 이 도핑을 도프트 실리콘으로 바꿀 때 이걸 너무 진하게 해버리면, 그래서 보통 한 도핑의 농도가 18승 이상, 보통은 한 20승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때 밴드갭 값이 퓨어한 실리콘이 112잖아요. 1.12 일렉트론 볼트. 근데 이거는 112에서 얼마만큼 좀 빠집니다. 그래서 이 빠지는 델타 E 서브 G를 데이터로 뭐 찾아보면 보통 한 작게는 50밀리 일렉트론 볼트에서 많게는 뭐 150밀리 일렉트론 볼트 언저리까지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밴드갭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 그 건멜 넘버 내지는 BJT의 성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베타 값이죠. 증폭률. 이 베타 값을 예전에 뭐 복잡한 식으로 뒤에 주저리 붙어 있는 거 한참 여기 렉처 3번 슬라이드 20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숫자는 안 맞아서 지울게요. 앞에 강의 노트에 가보면 있을 겁니다. 베타도 있고 알파도 T도 있고 알파 DC도 있고 감마도 있고 엄청 복잡한 수식 한 장의 슬라이드에 있는 거 그 슬라이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슬라이드에서요 베타 값 오늘 여기 좀 집중을 한 건데요. 뒤에 있는 이 여타 거는 빼고 얘만 가지고 왔습니다. 즉 도핑의 농도 그다음에 베이스와 이미터의 intrinsic carrier concentration이죠. NI로 쓰기로 했고 실제 순수한 실리콘의 경우 N 서브 I 값은 상온 300켈빈에서 10에 10승 100억 하면서 제가 옛날에 유산균 얘기도 많이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유산균은 100억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나 봐요. 500억, 800억, 200억 유산균 더 많이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건 이 정도로 많은 EHP, 상온 300켈빈에서 자연스럽게 뜯겨져 나온 자유전자, 홀의 캐리어의 농도는 100억 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퓨어 실리콘일 때인데요. 밴드갭 1.12일 때. 이 밴드갭이 만약에 도핑을 진하게 하거나 내지는 실리콘이 아닌 뒤에서 다루겠지만 실리콘에다가 절메니움을 섞은 이런 컴파운드 세미컨덕터죠. 현재 실리콘 반도체 칩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화물 반도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뭐 이외에 이제 광전자공학 영역에서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갈륨 아세나이드 이런 초고속 소자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이 쳐다보고 있으나 이거는 우리 D램, 낸드, 그다음에 CPU, GPU에 별 해당은 아직 안 되는 얘기라서 근데 얘는 해당이 됩니다. 실리콘 대신 실리콘 줄메니움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바뀌는 지표가 바로 밴드갭 에너지입니다. 절메니움이 덩치가 커가지고요. 덩치가 큰 탓도 있지만 요 절메니움이 원자 번호가 32번이라 32번이고 요 밴드갭이요. 절메니움의 이 서브 G 값이 이 서브 G의 밴드갭 여기 0.66 일렉트론 볼트 정도 나옵니다. 112를 가지는 실리콘에다가 0.66까지는 절메니움을 1대1로 믹싱해서 만들면 대충 실리콘보다는 실리콘 절메니움이 밴드갭이 작겠구나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밴드갭이 작으면 우리 물리 시간에 배운 대로 EVEC가 있으면 여기 있던 공유결합에 참여한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고 여기에 홀을 하나 남기려면 최소 밴드갭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밴드갭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EHP가 많아지니까 NI의 값은 실리콘과
NI의 값 실리콘 절면임이 있으면 누가 더 클까요? 물으면 당연히 실리콘 절면임이 더 큽니다. 이 물리에서 얻은 지식을요, 이 베이스, BJT 베이스에다가 실리콘 말고 실리콘 절메니움으로 갈아 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처음 드는 생각이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 BJT 소자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그림을 그리면서 어딘가에 얘기를, 여기 있네요. 요게 베이스잖아요. 요게 베이스잖아요. 웨이퍼 표면 하단부에 있어서요. 그 증착을 하거나 파가지고 에칭해서 다시 뭐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 이슈는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야 돈이 좀 더 들긴 하나 못 만들 수준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실리콘 절메니움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고 그 얻을 수 있는 이득은 BJT 성능 지표에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증폭률의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베타 값에 큰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베타 값의 식은 앞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만 그중에 이 부분 NI 베이스의 NI 값과 이미터의 NI 값이 만약에 둘 다 얘도 실리콘이었으면 이건 약분돼서 없어지는 텀이었는데 약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살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분모보다 더 커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약분돼서 1인데 분자가 더 커지니 NIB가 커지니 이 베타 값이 증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장표에 나와 있는 대로 2미터의 밴드갭 내로잉 현상을 쓰면 BJT 성능 지표 중에 하나인 베타 값을 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큰 베타 값을 구현하고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얘를 올리면 됩니다. 즉 2미터의 도핑 농도를 키워주면 베타도 올라갑니다. 뭐 이건 2미터 이피션시 관점에서도 2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있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뭐 우리 PMP 위주로 공부했으니까요. 홀 많이 쏴주려면 T를 뿔따구 두 개 붙여서 진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2미터 에피션시 좋아집니다. 얘만 좋아지느냐? 아니에요. 베타도 좋아져요. 근데 이것만으로 할 수 있는 상한은 이게 10에 20승, 21승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가겠죠. 왜냐하면 실리콘의 어타믹 덴서티가 5 곱하기 10에 22승이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근처까지 못 가요. 특히 못 가는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강의했지만 솔리드 스테이트 상의 고체 상태, 딱딱한 소재의 솔루빌러티 네. 어떤 불순물을 딱딱한 물질에 녹여 넣었을 때 제대로 그 공유결합 사이에 참여해서 electrically activation 되어 있는 도펀트들의 개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아 들어가는 솔루빌리티 이게 리퀴드 스테이트 솔루빌리티는 소금 뭐 물에다가 소금 넣어서 소금물 만들 때 그 소금물 안에 소금 안 깔아는 정도까지 소금 녹일 수 있는 게 리퀴드 스테이트 솔루빌리티고 여기서는 실리콘에 불순물 넣어서 얼마나 녹일 수 있느냐 electrically activated 되어 있는 불순물이요. 공유결합 깨고 잘 거기에 실리콘 자리에 불순물 들어간 거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한계가 보통 21승 언저리입니다. 제일 요즘에 좀 잘 나오는 게 뭐 2 곱하기 10에 21승, 5 곱하기 10에 21승까지 올리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거의 뭐 10개 중에 하나를 불순물로 대체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학문 분야예요. 어떻게 하면 고체 상태의 실리콘에 더 많은 불순물을 녹여 넣을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항상 이렇게 도핑 농도를 올리면 NI 값은 네,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밴드갭이 줄어들어서.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전에 이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불순물은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데 도핑이 진해지면 이렇게 더 여기저기 많아져서 결국 이게 실선처럼 돼서 컨덕션 밴드 엣지가 내려앉은 효과가 난다라고 쉽게도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뭐그 얘기 다 머릿속에 있을 거고 결국은 얘를 한번 건드려서 베타를 증가시켜 보자라는 방식을 좀 전에 제가 설명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2미터의 양을 올려서 얘를 건드리는데 얘를 올리는 과정에 아까 말한 대로 밴드갭 내로잉 현상 때문에 NIE가 커져요. 색깔을 바꿀게요. 요거. 얘를 키우면 얘도 덩달아 커집니다. 2미터, 2미터잖아요. 그러면 실컷 올려놓은 게 얘가 덩달아 커지면서 다시 내려가는 올리나 마나의 효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제곱이거든요. 위는 1승이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야 그러면 2미터를 무작정 진하게 도핑하는 게 반마를 올리기 위해서 출발했고 베타를 올리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구나. 왜냐? 베타가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러면 베이스의 물질의 이 NIB를 좀 건드려 보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뒤에 바로 뒤따라 나올 거고요. 일단 여기 네, NE를 일반적으로 매우 크게 해서 그 결과 밴드갭 내로잉이 꽤나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NIE 값이 문제가 됩니다. 원래는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 반도체 물리 시간에 배운 대로. 근데 여기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감소된 만큼 감안해야 됩니다. 그 덕에 NIE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0억 유상균 그거 아니에요. 이 뒤에 뭐가 붙는데 이 델타가 붙어서 이 텀이 1보다 작아서 NIE가 아니 1보다 커져서 이 NIE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 분모가 커져서 베타가 감소하는 안 좋은 BJT 성능 지표 관점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네로우 밴드갭을 가지는 베이스 물질을 씁니다. 그게 실리콘 절메니움을 포함한 BJT 기술인데요. 이건 비율입니다. 뭐 x가 0.1이면 얘는 0.9가 되겠죠. 그래서 1대9 비율로 절메니움을 이렇게 실리콘에다가 녹여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보면 베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NID를 건드려 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베이스 물질을 얘를 쓰자는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은 뭘 가진다고요? 더 작은 밴드갭을 가집니다. 예컨대 절메니움 20% 타면요, 실리콘에 밴드갭 0.1 일렉트론 볼트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NIB 값은 여기 NIB 제곱은 앞에 있는 대로 NI 제곱 X 마이너스 델타 EGB 나누기 KT가 되니까 얘가 0.1이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수 함수격으로 인트린식 캐리어 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밴드갭 에너지가 리니어하게 조금만 감소해도요. NIB의 값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다 제곱까지 붙어 있으니까요. 네, 실리콘 절메니움 베이스를 쓰는 것은 꽤나 유효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이런 방식을 네로우 밴드갭을 가지는 실리콘 절메니움 베이스를 쓰면 큰 베타 DC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덩달아 또 하나 좋은 점은 NB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 절메니움의 NB 요거 이제 NB 도핑 농도 얘도 덩달아 같이 키울 수 있다라고 어, even NE보다 더 크게 도핑 농도를 키울 수 있다는 거. 이게 베이스 쪽에 밴드갭 에너지를 줄여서 베이스 쪽의 도핑 농도 NB의 값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 이득도 덩달아 폭이 하나 더 달라붙게 된다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럼 도핑의 농도를 더 높이게 되니까 베이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리즈 저항값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또 하나 고민할 수 있는 게 우리 앞서 얼리 볼티지 공부했었는데 거기 식을 한번 따서 열어보면 이 MB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리 볼티지를 증가시킨다는 거는 이게 트랜지스터의 숏 채널 이펙트, 어, 채널을 짧게 만들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숏 채널 이펙트라고 하고 BJT에서는 그 네로 베이스 모듈레이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합니다. 이게 그때 강의할 때 이렇게 했죠. IC하고 VCE 해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세츄레이션 돼야 되는데 세츄레이션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간다 했죠. 그걸 뒤로 이렇게 익스트라폴레이션해서 만나는 걸 얼리가 저기 이르다 느리다 반대말 아니고 사람 이름이라 했어요. 요 값인데 요게 만약에 세츄레이션만 잘 되면 쭉 가보면 무한대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VA가 무한대인 게 이상적인 BJT 특성이 나오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VA를 클수록 좋아요. 근데 그 VA를 키우는데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식을 한번 확인해 보면 클리어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로 밴드갭을 가지는 베이스를 쓰는 거는 BJT 설계에 있어서 정말로 꽤 유용하구나. 증폭률도 올리고 시리즈 저항도 줄이고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도 최소화할 수 있고 제조 공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여기 그림이 나오죠. 이 실리콘 줄면이 이렇게 있는데 뭐 그냥 증착만 잘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공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유용한 점이 있어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에서 요 베이스를 실리콘 절메니움으로 쓰는 거를 이미터는 실리콘 컬렉터도 실리콘이니까 이게 우리가 배웠던 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동종이죠 동종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하죠 둘 다 실리콘 썼잖아요 우리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P형 N형 둘 다 여기도 실리콘 여기도 실리콘이었어요 이런 정션은 호모지니어스 정션입니다. 그래서 호모 정션 또는 호모지니어스 정션인데요. 지금 베이스
이거 PMP, BJT에서 이 베이스를 실리콘 절메니움으로 쓰게 되면 실리콘과 실리콘 절메니움의 결합입니다. 서로 다른 물질 간의 접합입니다.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 정션입니다. 줄여서 헤테로 정션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베이스를 실리콘 절메니움으로 넣은 거를 헤테로 정션을 가진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인데 정션을 요 사이에 안 쓰고 이게 이름을 앞에 이미 한번 썼으니까 영어는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 두 번 하는 거 싫어하니까 헤테로 정션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하면 뭔가 정션 두 번이나 하니까 헤테로 정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앞 글자만 딱 따가지고요. HBT라고 합니다. 요 마켓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HBT. 이게 이제 하이스피드 동작을 요구하는 지적 회로에 여전히 유효한 옵션이고 이 HBT 시장을 때려잡기 위해서 실리콘으로만 만든 모스 FET 기술이 발전해서 HBT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연락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HBT는 특화된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살아남아서 계속 유지될 걸로 보이고 있고 앞으로 생존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뭐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그럼 이제 우리 기술 얘기를 더 해봅시다. HBT. HBT에서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의 HBT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영역 내에 절메니움 농도를요. 아까 그 실리콘 1-2X 절메니움 X를 했잖아요. 요거 X 요거를요. 일정하게 셋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안에 절메니움의 농도를 유니폼하게 만드는 HBT입니다. 이렇게 만든 HBT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인데 이 베이스는 실리콘 절메니움이에요. 유니폼이에요. 요 X 방향에 따라 여기나 절메니움의 농도가 같으니까 여기나 실리콘 절메니움으로 구성된 베이스의 밴드갭 에너지는 안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B 케이스를 보세요. 여기는 linearly graded 된 절메니움 농도를 베이스 안에 구현하는 HBT입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겠죠. 2m 베이스 컬렉터가 있는데 이쪽 편에 실리콘 절메니움은 한 6대 4를 쓰고요. 이쪽 편은 실리콘 절메니움을 뭐 7대 3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비율을 요 X 방향을 따라서 절메니움의 비율을 바꾸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그럼 제조 공정하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인데요. 앞에 그림 잠깐 돌아가면 어차피 여기 바닥에서부터 이거 컬렉터 쪽부터 쌓아서 2m하고 만나게 해요. 그래서 처음 쌓을 때는 뭐 연하게, 그 다음은 좀 더 진하게, 그 다음은 더 진하게, 그럼 더더더 진하게. 뭐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릴 때 도핑의 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못할 반도체 제조 공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HBT는 유니폼한 절메니움 농도를 베이스에 가지는 녀석이랑 리니얼리하게 그레이드된 절메니움 농도를 베이스에 가지는 걸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둘 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각각 뭐 어느 게 진짜 위너입니까?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이끌어 가봅시다. 장점을 살피기 위해서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지금은 우리 여태까지 PMP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머리를 이제 한번 스위치를 해서 MPN으로 가봅시다. MPN이니까 우리 PMP 때는 2m에 있던 입기의 홀, 모조리티 캐리어가 같잖아요. 이번에는 2m가 M 플러스니까 여기 모조리티 캐리어인 전자가 이쪽 베이스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부터 그립시다. EC, 2m 쪽 EV, 이 실리콘이에요. 컬렉터도 EC, EV, 실리콘이에요. 밴드갭이 같을 겁니다. 이렇게는 같도록 그려뒀고요. 그 다음에 요 BJT는요, 베이스 영역을 실리콘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BJT라 이름 붙인 겁니다. 베이스를 실리콘 절메니움, 줄여서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시기. 일본 사람들은 시계 합니다. 그래서 국제학회 가면 한국말 하는 것 같아요. 시계 이러면. 손목에 차는 손목시계 같아서. 어쨌건 요 HBT라고 표현한 거는 실리콘 절메니움인데 실리콘 절메니움의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컨덕션 밴드만 위치가 바뀌고요. 이렇게 밸런스 밴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절메니움을 실리콘에 타면 컨덕션 밴드가 내려앉구나. 그렇게 해서 밴드갭이 좁아지구나. 이렇게 일단 머리에 넣읍시다. 그 왜 그렇게 되는데요? 하고 다 알고 싶으면 고체 물리학을 수강을 하면 더 자세한 이런 다양한 소재 밴드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일단 그러면 요렇게 BJT 그리고 여기가 N형이고 여기가 P형이니까 이 그림 그리고 보면
뭐 열심히 공부했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하는 PN 다이오드예요. 그거 그린 거고 BJT에서 HBT로 올 때는 컨덕션 밴드만 내려서 그 파란색으로 그린 겁니다. 밑은 똑같습니다. 낙서한 거 지우고 감상을 해보세요. 아, BJT, HBT의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접합 저렇게 되겠구나.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미터에 있는 이 전자가 결국 베이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HBT를 도입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전자가 느끼는 에너지 장벽이 확 낮추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니까 이미터 이피션시가 좋아지겠구나 하고 대번에 나옵니다. 아, 이쪽으로 쏠 때 전자가 가야 되는데 장벽이 낮아지잖아요. 왜 낮아졌죠? 실리콘 대신 실리콘 절베니움을 써서 에너지 장벽을 낮춘 겁니다. 대신에 실리콘 절메니움의 이 밸런스 밴드는 실리콘의 밸런스 밴드랑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2미터로 넘어오는 홀은요 여전히 동일한 장벽을 느낍니다. 심지어 요 공표층이 좀 좁아져서 훨씬 가파르게 생겨서 더 잘 안 넘어오는 이득도 생깁니다. 그러니 2미터에서 베이스로 가야 되는 캐리어는 잘 가고요. 반대로 넘어오는 건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BJT 설계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너무너무 잘 충족시켜주는 옵션인 거죠. 뭐가요? 베이스에 C기를 쓴다라는 이 옵션이요. 너무 훌륭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나를 하면 이제 여기 내가 준비해온 강의 노트에는 그러면 I 2m에 어, 홀하고 IEN 있죠? 요 비율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2m 에피션시가 올라가는 이득이 생긴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유형을 합시다. 이거 B라고 된 거. 리니얼리 그레이드 된 거. 이거 쓰면 또 뭐가 더 좋아질까인데요. 사실 얘가 A보다 좀 더 이득이 있습니다. 소자 성능 개선 관점에서 더 좋은 옵션이에요. 하지만 항상 세상이 다 하나만 좋을 수는 없잖아요. 단점은 공정 비용이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절메니움 농도를 층층이 올릴 때마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조 공정 이슈가 있습니다. 뭐 소자 하나만 HBT 하나만 만들면 B 옵션을 택하는 게 왔다 해요. 이게 맞아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반도체 제품이라는 건 하나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수천억 개 트랜지스터를 동시에 HBT는 수천억은 아니에요. 이 수천억은 틀린 얘기다. 요즘에 한 800억 개 들어가니까 반도체 칩에 최대로 애플의 M2 칩 보면 BJT는 그거보다 밀도가 낮긴 한데요. 뭐 한 10만 개 레벨입니다. 어쨌건 칩 하나에 10만 개의 HBT가 동일한 성능을 가지려면 동일한 이 linearly graded 된 절메니움 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공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웨이퍼 스케일에서 이쪽에 있는 칩이랑 이쪽에 있는 칩이랑 요 리니얼리 그레이드된 이 도핑의 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까? 뭐 그거 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겨먹은 웨이퍼를 한 시간에 보통은 100장 정도 생산해야 경제성이 나오거든요. 한 시간에 100장이면 그 다음 시간에 밥 먹고 와서 그 다음 한 시간 동안 또 똑같이 100장 나올 건데 200장과 200장 안에 있는 이 모든 칩에 있는 HBT가 다 동일해야 되니 이런 수율 관점에서도 이 두 번째 B 옵션은 A가 어쩌면 더 나을 거예요. 유니폼하게 깔아주는 게 이게 더 생산성은 더 좋을 거예요. 대신에 B는 생산성을 좀 뭐 이런 공정 관리를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A보다는 B가 기술적으로 더 나은 옵션인 건 맞습니다. 그럼 어떤 기술적 이득이 더 있길래 B를 설명하는 건가요? 근데 여기 밴드 다이어그램을 봅시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linearly graded 된 HBT의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linearly graded 됐으니까요. 어떻게 linearly graded 돼 있냐? 이 어디 갔냐? 컬렉터 쪽이 좀 더 밴드갭이 좁게 설계하고요. 이 이미터 쪽은 크게 설계합니다. 즉 이쪽은 그냥 그대로 퓨어하게 실리콘만 쓰고요. 이쪽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절메니움이 훨씬 많아지는 그런 구성도입니다. 여기 밴 다이그램이 그렇잖아요. 빨간 거랑 검정색이랑 이쪽 엣지에서는 같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C기를 쓰긴 하나 요 2m와 맞닥뜨리는 곳은 퓨어한 실리콘이고 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메니움의 농도가 점점 올라가도록 만든 겁니다. 실제 공정을 할 때는 컬렉터 위에 베이스 올리고 베이스 위에 2m가 가니까 진한 거부터 증착을 해서 서서히 연하게 절메니움을 빼가면서 베이스 라인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럴 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인데 이득은 이겁니다. 이 반도체 물리학은 이미 공부했습니다. 요거랑 여기에 갭의 차이가 이게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생깁니다.
얘는요, 보세요. 기울기 변화 없죠. 왜냐면 여기 밴드갭이나 여기 밴드갭이나 다 똑같은 식이니까 얘가 만약에 0.99 일렉트론 볼트 여기도 그럼 0.99 일렉트론 볼트예요. 이 기울기가 여기는 슬롭이 0이에요. 근데 요 베이스 영역 안은요. 요쪽이 실리콘이고 여기는 실리콘 절메니움이니까 여기 이렇게 기울기가 생겨요. 요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입니다. 젤을 이용하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전자가 2m에서 베이스로 쫙 하고 출발할 때요. 장벽은 위에 놈이 좀 이득이 있겠으나 얘는 넘어가기만 하면요. 오르막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가속되어서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가면서 밴드갭을 낮추어서 요 내부에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줍니다.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이거 전력 소모를 쓰지 않는 거예요. 외부에서 인가된 전압을 가지고 뭐 이 전기장 세게 한 게 아닙니다. 재료를 이용해서 실리콘과 실리콘 줄메늄이라는 이런 linearly graded 된 CG 레이어를 베이스에 도입함으로써 내부에 자체적인 빌트인 또는 영어로 spontaneous하게 이게 한국말로 자연스럽게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 저희 나도 예전에 그랬지만 내추럴리라고 영어 회화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그 자연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추럴리 뭐 이렇게 부사 쓰는데 엄밀히는 spontaneously 하다라는 표현이 더 영어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내에서 spontaneously하게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생겨서 이 2m에서 베이스로 이동하는 전자를 훨씬 더 빠르게 드리프트 시켜주는 그래서 요것 때문에 faster 더 빠르게 트랜스포트 전송을 시킵니다. 뭐를요? NPN이니까 일렉트론을 쓸게요. 일렉트론을 가로질러서 across 베이스입니다. 또는 이 베이스라 표현하기보다는 더 엄밀히는 quasi neutral region in base가 되겠죠. BJT에서 그 베이스의 QNR 영역을 HBT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자체적인 전기장이 없어서 그냥 넘어온 에너지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linearly graded 절메니움을 가지는 이 두 번째 타입의 HBT는 내부에 spontaneous하게 built-in electric field가 존재하기 때문에 베이스의 QNR 영역에 들어오면 또 한 번 더 드리프트 힘을 받아서 더 빠르게 이동하는 faster transport를 구현하는 이 기술적 이득까지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했고 뭐 예제 문제는 뭐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책에 있는 예제니까 두 번 설명하고 뭐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베타 구하는 식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베타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네로 베이스를 쓰면 그러니까 시기 베이스를 쓰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숫자로 체감하라고 보여준 예제니까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뭐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네요. 물 한 모금 먹고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했으니까 남은 얘기 끝내겠습니다. 파티 컨트롤 모델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BJT 공부할 때도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잠깐 머리에 한번 리마인드도 하고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끌어갈지 뒤를 살짝 컨닝을 하러 갑시다. 뒤에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베이스 트랜짓 타임인데요. 이게 뭐냐면 2미터 베이스 컬렉터에서요. 지금 NPN으로 바꿔 다시 PNP로 갑시다. 여기 슬라이드는 PNP로. 홀이 이렇게 들어와서 베이스를 지나서 컬렉터에 모여야 되잖아요. 요 베이스를 관통하는 요 시간입니다. 트랜짓 타임.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환승 시간. 환승 이상한데. 하여튼 가는 거예요. 이게 이동 시간이. 여기 공필층이 있고 여기도 공필층이 있는데 꼭 표현할 영역을 쫙 관통해 가는데 몇 초가 걸리겠죠?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예를 들어 1초다라고 하면 여기에 저기 이 PNP니까요. 전자가 득실득실한 곳을 홀이 관통해 가잖아요. 홀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전자가 득실득실해요. 나랑 재결합합시다 하고 있는데 재결합하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라이프 타임이었죠. 그걸 타우 B라고 쓰기로 했죠. 베이스라서. 얘랑 요 트랜짓 타임을 시간 개념이라 타우라 쓰고 트랜짓의 T를 따서 이랬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가다가 다 죽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안 죽고 쫙쫙 통과할 거예요. 물론 평균의 개념입니다.
죽는 놈도 있겠지만 일부. 이걸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트렌치 타임을 좀 계산을 쭉 해서 결론이 여기 이미 나와 있지만 계산을 할 거고 걔를 두 개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요. 결국 여기 또 성능, DJT의 성능 지표, 증폭률에만 쓸 거라고 믿었던 그 베타가 또 등장해요. 베타를 좁혀하면 파워 T랑 파워 B의 차이를 확 벌립니다. 이게 보통 한 10에 4승 정도 되니까 이 수식의 관계를 보면 얘가 훨씬 더 파워 B보다 짧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QNR, 베이스의 QNR 영역을 관통해 가면서 베이스에 많고 많은 전자랑 안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를 트랜짓 타임을 줄이는 기술이 뭐가 있냐? 그게 우리 브레이크 타임 하기 전에 얘기했던 HBT 기술 중에 자체적으로 내재 가능한 일렉트릭 필드를 만드는 이 기법입니다. 이게 베이스 영역 안에 밴드의 이 밴드 갭의 차이를 두는 거죠. 이거는 실리콘, 이게 실리콘 절메늄. 이 비율을 이게 X면 X 값이 이렇게 증가되도록 해서 밴드 갭을 줄여서 여기 자체 드립 전기장을 만들어서 넘어온 전자가 빠르게 관통해서 컬렉터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집니까? 트랜짓 타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쓰면 베타도 좋아진다 했잖아요. 베타도 좋고 트랜짓 타임도 좋아져서 실제로 요 식에 따라서 얘도 올리고 얘도 올려서요. 네, 파워비보다 월등히 뭐 차이가 나도록 파워비와 파워티가 확실히 차이 나도록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설명한 이 HBT 중에 이 옵션이 가지는 이거 빠르게 해서 faster transport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가봅시다. 자, 그러면 파워티 베이스 트랜짓 타임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선행 작업을 좀 할 게 있는데요. 일단 PMP로 돌아갈게요. 잠깐 아까 MPN 했는데 PMP로 돌아와서 BJT가 있는데 포워드 액티브 모드로 동작합니다. 즉, 요 앞쪽은 포워드 바이어스, 요 뒤쪽 그거는 리버스로 된 액티브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공부했던 대로 이 2m에 있던 P형에 있던 이 홀이 베이스로 넘어가죠. 그러면 베이스 이 QNR 영역의 베이스의 QNR 영역 안에 홀들이 쫙 쌓이게 될 겁니다. 그 쌓인 값의 차이를 x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예전에 했었죠. 이거 그림 다 그려줬었잖아요. 기억할 겁니다. 쪽을 델타 PD로 잡고 XT로 해가지고 2m 베이스 컬렉터 잡고 뭐 이게 여기는 포워드 바이어스 여기는 리버스 바이어스 해가지고 뭐 이게 홀 넘어오면 쫙 감소해서 되죠. 원래라면 이 베이스의 폭이 충분히 길면 이게 엑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줄어야 되는데 베이스를 굉장히 네로우 베이스로 만들어서 리니어하게 일차 함수로 뽑아서 요식 나오는 것까지 예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x가 0이라는 지점은 여기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된 2m 베이스 정션 사이 위치에 대한 겁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또 왜 꺼내는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찾고자 하는 게 후에 베이스의 QNR에 저장된 총 전하를 즉 여기 홀이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에 홀이 스토어돼 있잖아요. 요 면적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저 베이스에 저장된 2m에서 베이스로 쏴서 넘어와준 홀의 총량, 총 전하량은 단위를 보세요. 이게 그 단위 부피당 개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Q니까 한 개당 전하량이죠. 여기다가 적분을 한번 하니까 거리가 한번 곱해지겠죠. 이거는 베이스 방향이겠죠. 근데 이제 이 단면적은 2m 베이스 컬렉터에서 뒤로도 쭉 뻗어서 여기 단면적 A가 있잖아요. 그겁니다. 이 제곱 센티미터니까 하나, 둘, 셋 없어지고 넘버 없어지면 네, 어디 갔냐? 쿨롱만 남죠. 그래서 좌변에 네, 총 전하량 쿨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위에 있는 식을 넣고 대입을 해서 풀면 되는데 뭐 넣고 대입을 해도 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의 프로파일 자체가요. 여기 x축이고 여기 0부터 해서 뭐 네로 베이스 위스 끝나는 데까지 w 잡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직선이니까 여기 그냥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그래서 2분의 1 가로 곱하기 높이 쓸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가로 곱하기 높이 맞잖아요. 요 높이가 요 갭이 델타 PB x인 요 지점 0,t고 요 폭은 w고 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고 요 QA는 그대로 넘어오고 네, 뒤에는 그냥 삼각형 넓이 계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티브 모드에 있는 PMP BJT에서 베이스의 QNR 영역 안에 얼마의
홀이 쌓여 있는지를 찾아냈습니다. 이 홀이 쌓여진 양 가지고 전류의 값을 풀어내는 모델이 차지 컨트롤 모델이었죠.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거잖아요. 앞에서 배웠던. 이 QB가 결국 그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는 결국은 이거 PNP, BJT에서 베이스에 그러면 이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가 결국 이 홀이 이동한 독적일 테니까요. 요거랑 그다음 가운데 죽는 놈입니다. 죽는 놈을 빼는 겁니다. 리컨비네이션 돼서. 그게 총 변화량, 네트 변화가 될 겁니다. 문제는 이 자기 컨트롤 모델식을 완성한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는 이뭐 세우고 이게 아니에요. 뒤에 여기 나오는 대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2m에서 컬렉터로 베이스를 관통할 때 몇 초 걸리는데 베이스 트랜짓 타임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액티브 모드니까 DC를 가하니까 한번 P에서 N으로 홀이 쌓이면 그 쌓인 양은 시간에 무관하게 유지되겠죠. DC 전압이라. 좌변이 0입니다. 얘가 0이니까 베이스 전류는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베이스의 총 축적된 양을 베이스 안에서 2m에서 넘어온 홀이 베이스에 많고 많은 전자랑 만나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있느냐 그 시간을 가지고 베이스 전류를 추정한 겁니다. IB는 구했고요. 근데 BJT니까 IB를 알면 IC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컬렉터. 2m에서 홀이 가장 하고 가면 결국 컬렉터까지 여기 IC 값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 IC도 앞에서 계산하는 거 했었습니다. 네. 요때는 중요한 게 여기 컬렉터랑 베이스 사이 여기 정션에 여기에 델타 PB가 얼마냐니까 그때 요 X고 X를 W인 지점에서 찾으면 되겠죠. 이것도 이 삼각형 계산하는 거하고 뭐 적분식 이용하면 이렇게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1호부터 IC 값을 어디 갔냐? 요 값 계산하는 거 앞에 수식 유도된 거 있을 거예요. 강의 노트에. 그거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해봤는데 어디 갔냐? 어, 여기 요 델타 요 써줄게요. 델타 PB 0,T잖아요. 그게 앞으로 가자. 앞에 여기 쳐다보세요. 요거 요거를 델타 PB 0,T는 얘를 1로 넘기고 2는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EQB QAW 되잖아요. 요거 딱 머릿속에 넣고 걔를 여기다 대입하라고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네. WQADB에다가 대입하는 거. 아까 써준 거 아니겠냐. QAWEQB 이렇게 되니까 QA 죽고 W는 제곱되고 dB하고 EQB죠. W 제곱되고 EDB하고 QB 나오잖아요. 요 요식 나오죠. 요렇게 한 다음에 요식에서 이게 전류고 우변에 여기 전하가 있잖아요. 이게 쿨롱이고 이거는 쿨롱포 초잖아요. 그러면 요 남은 요 놈은 백발백중 시간에 대한 개념이네. 근데 이게 뭐죠? 베이스에 축적되어 있던 전하가 결국 컬렉터로 넘어가서 전류로 만든 거니까 베이스를 관통해서 나와야 컬렉터 전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요 시간 개념, 요 성분이 베이스를 관통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개념이겠구나 하고 타우티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수식에서 타우티를 뽑아냅니다. 요 놈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게 베이스 트랜짓 타임을 구성하는 물리 성분이고 그 딱 보면 뭐 PMP, BJT에서 여기 공핍층 빼고 여기 QNR 영역 W가 그죠? 길면 통과하는 시간 당연히 길어지겠죠. 많이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 안에 DB라는 게 뭐예요? 이게 디퓨전 컨스탄트잖아요. 결국은 모빌리티하고 연관될 거고 이게 결국은 베이스의 도핑 농도에 의해서 모빌리티 아인슈타인 관계식에 의해서 디퓨전 상수로 정해지니까 도핑 농도하고도 또 연관된 개념일 거예요. 베이스의 도핑 농도를 무작정 올리면 모빌리티가 줄고 모빌리티 줄면 DB가 줄어서 얘는 늘어날 겁니다. 통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N형 안에서 홀은 빨리 통과 못하니 여기 있는 전자랑 만나서 없어질 겁니다. 안 좋은 거죠. 베이스 트랜짓 타임은 줄여야 되니까 네, DB를 낮춰야 됩니다. DB를 낮추려면 DB를 높여야 됩니다. 그럼 모빌리티 높여야 되고 베이스의 모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베이스의 도핑 농도를 낮추면 되겠죠. 뭐 그런 얘기들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타우 T를 이제 유도를 했으니 차지 컨트롤 모델로부터 타우 B하고 연관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식은 앞에서 썼잖아요.
근데 결국은 IB하고 IC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IC 베타에다가 IB 이 관계는 알잖아요. 대입하면 되죠, 뭐.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스 트랜짓 타임과 베이스 내 리커미네이션 라이프 타임하고 이런 관계에 있구나. 또 금방 유추해낼 수 있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야, 그럼 어쨌든 빨리 관통시켜야 되네. 무슨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전에 배운 대로 요겁니다. 두 번째. 이미터에서 컬렉터 방향으로 밴드갭의 값을 쫙 줄이는 기법입니다. 요건 앞서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밴드갭은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밴드갭 유지하는 거 요거 어디 갔냐? 여기 가서 봅시다. 요거 얘기했잖아요. 요거. 요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얘인데 B처럼 만들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요 베이스 영역 안에 도핑의 농도를요. 얘랑 요 오른쪽이랑 다르게 해요. 그게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의 이 얘기입니다. 밴드갭은 유지할게요. 그래 그냥 이거 실리콘 절메늄 농도 정해졌으면 딱 그 정해진 것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쓸 거예요. 이번 케이스는 농도를 X 값을 바꾼 거고요. 1번은 X는 안 바꿀 건데 하고 싶은 건 베이스의 농도예요. 베이스의 농도를 건드려서 여기에 기울기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베이스의 농도를 바꾸니까 둘 다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얘는 밴드갭을 바꾸고 재료를 실리콘 절메늄의 절메늄 농도를 건드렸기 때문에 밸런스 밴드는 유지되고 얘만 기울어집니다. 그게 특징적으로 밴드 다이어그램의 차이가 나는 거고 사실 얻고자 하는 이득은 전자가 잘 가도록 하면 되니까 내부에 전기장만 만들어주면 되죠. 특히 컨덕션 밴드 왜냐하면 여기 NPN 그림이라 얘는 넘어온 놈이 잘 가면 되니까 여기 컨덕션 밴드가 중요해서 어느 옵션을 택하거나 동일한 이득이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부터는 공정 이슈일 거예요. 밴드갭을 건드리는 공정이 더 값싸고 유지하기 좋으냐 아니면 농도를 건드리는 게 좋으냐 이건 이제 회사별로 좀 차별화해서 개발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 뒤에 있는 드리프트 트레이닝 예제 문제니까요.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BJT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